미국 범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경화 범죄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특별한 사건 얘기보다는 우리가 범죄자는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이 된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결론은 없죠. 솔직히 말해서. 뭐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죠. 진짜요? 예, 예. 오. 뭐 사실 이 부분을 그냥 계속 서로 네. 주고받고 얘기를 하자면 뭐 끝이 없겠죠. 백분 토론에도 그럴 것 소용이 같아요. 없는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학의 어떤 한 이제 범주에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증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있어 왔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쪽의 의견들 과연 어떤 게 뭐 우리가 지금 옳고 그르냐를 가린다라기보다는 어떤 의견들이 각각에 있는지 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예. 재미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범죄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학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범죄를 이해하면 또 사회를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어디서부터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온 대로 그러면은 범죄자는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앵커님? 저는 그 생각은? 상황에 따라 그거를 주장하는 걸 저도 몇 번은 들어는 봤는데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이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맞는 어떤 사례를 들고 오고 후천적이냐는 것은 또 그거에 맞는 사례를 들고 오고 다 네. 맞는 말이죠. 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일반화하겠어요? 저는 결론 못 내려요. 개인적인 생각도 없으신 건가요? 전혀. 네, 잘 빠져나가시는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도 이제 사회 과학이니까 증명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재미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네. 두 개 다 복합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너무 애매모호한 건가요? 복합적이다라는 것이 뭐 결론이 될 수는 있어요. 결론이 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그 과정들을 이해하다 보면 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회에 대한 이해를 또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조금 시작을 해보자면 어떤 가족들이 있어요. 예, 범죄학자들이 처음에 좀 주목하기 시작했었던 것은 어떤 가족들인데 어떤 가족들은 범죄자들이 많아요. 어떤 가족들은 범죄자가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 뭐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몇 대 걸쳐서 네네. 조상들을 봐도. 예.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유전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그것을 또 계속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온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패밀리를 보니까 정말 다른 보통 노멀한 패밀리에 비해서 네. 훨씬 더 많은 범죄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맞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집안은 계속 대대로 범죄자가 나오고 어느 집안은 네. 전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또 유전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예.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네요. 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어떤 가족에 범죄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전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별로 자라나는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전적인 영향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 가족의 어떤 가정 환경에서 온 것인지. 가정 환경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nature vs nurture 이렇게 하면 nurture라고 하는 것이 양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네. 그리고 친구들은 어떤지, 형제자매들은 어떤지,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들의 환경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줄 수가 있었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A라고 하는 패밀리에 더 많은 범죄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 A라는 패밀리는
유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더 큰 거야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쌍둥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쌍둥이는 두 가지 종류의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두 쌍둥이가 거의 100% 일치하겠죠. 유전적인 어떤 그럴 수 배경을 있죠. 보자면. 네. 그럼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50% 정도만 같아요. 유전적인 비슷합니다. 면에서 볼 때? 유전적인 면만 보면 진짜. 그런 경우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와 이제 이란성 네. 쌍둥이가 같은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태어나서 뭐 같은 네. 환경에서 계속 자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고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어느 한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한편도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하는 그 일치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그게 일치한다면 유전적인 요인이 훨씬 큰 거네요. 네네. 그러네요. 근데 그 일란성 쌍둥이만 보면 비교가 안 되니까 이란성 쌍둥이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약간 좀 다르잖아요. 일란성 쌍둥이에 비해서는. 완전히 다르게 생기고 성격도 그리고 다르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적인 것 외에 이제는 비교 대상이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느냐 아니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다르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서로 일치할 확률이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일란성 쌍둥이에 이제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동생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큰 거죠. 더 높다. 이란성보다는.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이란성 쌍둥이는 형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동생이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비교적. 일란성 쌍둥이.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판?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항상 보통 보면 자라나는 환경을 보면 이제 같은 옷을 입히고 또 아무래도 대우도 같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생김새도 다르고 때로는 성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우하는 조건들도 달라지고 그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달라진 어떤 그 대우 그런 환경들이 집안 환경이나 양육 과정이 다를 수 있다.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비판이 또 올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네. 하지만 뭐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제 계속되어진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해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인 영향이 더 컸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입양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후 6개월 이전에 입양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친부모의 성향을 따르는지 아니면 양부모의 성향을 따르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부모가 범죄자예요. 그런데 양부모, 그 범죄자가 아닌 양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랬을 경우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몇 %가 되겠느냐. 그러네요. 또는 뭐 둘 다, 양쪽 다 범죄자인 경우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몇 %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연구에 따르면 둘 다 양쪽 부모 모두 범죄자였을 경우에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24.5%라고 그래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한 13.5% 정도 된다고 해요. 한 10%는 더 낮네요. 예. 그래서 거의 한 2분의 1 정도로 낮아지죠. 그러네요. 양쪽 부모가 전부 범죄자일 경우는 25%, 훨씬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13%. 부모가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훨씬 낮고 네네. 2배 정도는 낮다. 네네.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당연히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친부모는 범죄자였는데 양부모는 범죄자가 아니야. 그럴 경우에 이제 범죄자가 될 확률과, 예. 친부모는 범죄자가 아니었는데 양부모가 범죄자야. 예, 반대의 그랬을 경우. 경우에 예. 이제 또 범죄 이에 그 범죄 자의 그 자녀가 나올 확률을 또 계산을 해보면 친부모가 범죄자였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높다는 거죠. 더 범죄를 높아요. 네. 저지를 확률이. 반대의 경우에 비해서. 반대의 경우는 양부모가 범죄자이고 친부모가 아니었을 경우 14.7%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13.5%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유전적인 게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여기서 보면 이제 양부모가 범죄자인 경우 이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친부모가 범죄자인 경우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환경적인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구나. 그러게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 그렇게 많이 나오나 봐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이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범죄율을 좀 낮춰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네. 유전적인 요인이 훨씬 자꾸만 크게 나온다면 이게 낙인이 찍히는 부분이니까 참 이런 걸 인정을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참 고민이 많겠어요.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된다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비롯해서 약간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단 그럴 말이에요.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주장과 어떤 이런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믿는 어떤 그런 경찰관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흑인의 경우는 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내가 더 체포도 해야 되고 뭐 검색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구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그게 적용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요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그 친부모의 범죄 성향, 양부모의 범죄 성향에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비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비판이? 또 뭔가 이제 자라나는 환경과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네요. 네. 요때 이제 그 양부모에게 입양을 할 때 웬만하면 비슷한 조건, 친부모의 성향과 비슷한 조건의 그런 가정에 입양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것이 말하자면 그냥 제너럴한 모든 노멀한 그런 파퓰레이션, 모든 인구에 적용을 시키기에는 약간 요것이 편협되어져 있는 어떤 그 모집단, 예를 들면 그 집단에 한해서만 요 부분이 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렵긴 하죠. 어쨌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큰 영향이 아니야. 결국에는 연구 결과는 뭐 마찬가지야. 뭐 이런 이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비판이 또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이제 연구 방법이 또 나왔어요.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 비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연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연구냐면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을 경우 대해서 서로 따로따로. 그 태어나기는 뭐 한 부모 당연히 일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생후 6개월 이전에
이제 separate 된 경우예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에게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나 형이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모를 서로 모르는 정도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뭐 특별한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연구를 하려면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그러게 않았겠죠. 말이에요. 그거 예. 어떻게 찾아냈나 봐요. 예. 참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집념이 또 대단하죠.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한두 명 찾아낸 게 아니라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University of Minnesota, 이제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실행했던 연구인데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떨어져서 자라난 그 쌍둥이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는지 저지르지 않는지에 대한 일치율을 보니까 실제로 같은 가정에서 자라난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보다도 더 일치율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가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사람도 범죄를 더 저지를 그런 확률이 높았다. 아니면 둘 다 범죄를 안 저지를 경우가 있었고, 그 둘이 동시에 했다는 거네요, 같은 거를. 네네. 그런 확률이 훨씬 높았다. 네. 그러니까 일치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저쪽에 살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여기도? 이쪽에 살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유전적인 요인을 갖다 뒷받침하네요. 네네. 와.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한 집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일치율이 물론 높기는 하지만 따로 떨어져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보다도 더 낮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따로 떨어져서 산 일란성 쌍둥이가 더 똑같았다, 더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설명을 또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로 한 집에서 같이 자라다 보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똑같이 생긴 나의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집에서 자라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제하고 이제 완전히 정말 따로 떨어져 살면서 자기가 쌍둥이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경우에는 너무나 똑같이 일치했다라는 거죠. 이야, 확실히 유전적인 요인이 있긴 있네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요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달리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 연구 자체는 뭐 세팅 자체가 이제 잘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그만큼 뭐 덜 중요하다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범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천재의 경우는 어떨까요? 천재. 자, 그러면 천재는 선천적인 걸까요? 후천적인 걸까요? 저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네. 그러면 범죄자는? 범죄자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는 정말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착한 사람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착하다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거는. 네. 아주 정확하시네요. 범죄자도 사실 범죄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럴 수 있죠. 어디까지를 범죄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누구나 뭐 거짓말 좀 하고 간단한 거지만 절도 한 번씩 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범죄인에 대한 어떤 이것을 봤지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다 적용 가능한 그런 이야기일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선천적인 부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후천적인 부분도 역시 같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범죄 예방에 더 이제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법 집행을 하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유전적인 것이나 후천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요? 그런 교육들을 받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 그냥 이제 주로 연구를 학자들이. 하면서 하는 부분이고 사실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조심하기를 오히려 이제 교육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범죄의 경우에는 의심할 만한 증거, 정황 뭐 이런 단계별로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의심의 정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요. 의심의 정도가 깊이에 따라서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도 다 다릅니다. 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눈으로만 훑어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경찰이나 검찰한테는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야 될 부분인 거군요. 네네. 뭐 비록 이것이 뭐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그렇죠. 실제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 대상이 되면은 안 되죠. 근데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범죄 성향이 더 많은 어떤 그런 유전적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특화되어진 어떤 교육을 집중적으로 자녀들에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악용이 되어지면 이제 아까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든지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리해빌리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범죄를 예방해서 그래서 왜 그 관련한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아예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어떤 유전적인 조작을 한다거나 뭐 이제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일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의 상상력이 그렇게까지 미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범죄가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 속에서 펼쳐진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약간 기울기는 유전 쪽으로 많이 기울긴 하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더 자세히 또 그래요? 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해보죠. 좀 후천적인 얘기를 해주시나요? 선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유전자 내지는 왜 어떤 그다음에 방법으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이제 범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먼저 한번 얘기해 보고요. 네네. 시간이 남으면 또 이제 후천적인 부분도 얘기. 같이 더불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범죄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범죄자는 과연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길러지는 것인지 이 논란의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살짝 결론은 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형아 범죄학 교수님이었습니다.